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4일 정오입니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은 민주당의 잘못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민주당이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작은 걸로 걸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장은 행정부 안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흔히 제4부라고 합니다만 독립된 헌법기관은 아니에요. 다만 대통령이 임명할 뿐이지 아무도 감사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독립성이 있어야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올곧은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인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크지 않은 걸 가지고 탄핵소추를 했다가 어제 기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타이틀을 보면은 야 8.8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기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해서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가지고 국정을 흔들었다 하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다수일 겁니다. 그걸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삼았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8.8패했다는 것은 8분 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우리 헌법 질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단을 대통령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거부권 행사입니다. 또 탄핵 소추를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8분 다 기각시켜 버렸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헌법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경질이 좀 나더라도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고 느닷없이, 그리고 연말 아주 시국이 뒤숭숭하고 트럼프 등장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외교 안보 분야에서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왜 폭탄을 던져가지고 살얼음판을 깨버리고 대한민국의 이 국가 이익이 침몰하도록 왜 만들었냐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하는데 민주주의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명하신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연설을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문제 해결에 더디지만은, 비록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본질을 안 거죠. 민주주의는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갈짓자로 가다가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삭스리 하면 안 됩니다. 권력자의 인내심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난 77년 동안 대한민국을 세우고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놓은 겁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선거관리 제도라든지 헌법재판소 같은 거죠. 헌법재판소의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왜 믿지 않았습니까? 왜 그 타이밍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수습도 못하고 구속되었다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모자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는 평생 갑질을 하다가 살아온 사람입니다. 갑질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검사 중에서 특수부 검사는 수사 대상이 주로 정치인 아니면 기업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한국의 특수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 별건 수사라는 걸 통해서 본안 사건에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별건을 해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자백받아내는 이런 식의 아주 어두운 구석을 가진 그쪽에서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인간을 보는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분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특수한 관계, 또 이분의 음주 습관의 문제점,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그의 계엄 선포는 첫째 망상적 계엄 선포였습니다. 그 망상의 핵심은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포진해가 있다. 이 반국가 세력은 작년 4월의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다. 계엄령을 펴고 계엄군을 풀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해가지고 자료를 뽑아내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의 비리, 특히 선거 부정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은 나의 계엄령 선포는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망상입니까? 그게 성공할 수나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망상적 계엄이고 타이밍 잡는 거는 완전히 발작적 계엄입니다. 꼭 계엄령을 펴야 될 명분을 만들려면은 국민의힘 이름으로 하든지 본인이 나서든지 해가지고 민주당에 최후 통첩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줄탄핵을 하면은 나도 비상대권에 해당하는 계엄령 선포를 고려하겠다. 이 정도는 나왔어야죠. 그런 전단계 조치 하나도 없이 발작적으로 계엄을 해가지고 발작적으로 계엄하면 반드시 실패하죠. 큰 일을 발작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 일일수록 그게 무겁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엄령 계획을 세우고 도상 연습도 하고 실제 훈련도 해보고 해야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군대도 안 가놓으니까 병정놀이 같은 계엄을 하다가 본인도 비참하게 되고 그 부당한 명령을 따랐던 사령관들, 한국 육군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싸그리 감옥으로 자기가 사실상 보낸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급했느냐? 왜 이렇게 망상에 빠졌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기자들이 그리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엄령 선포한 지가 벌써 3개월 근 한 100일이 됐네요. 100일이 지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기각시켜버리고 현직에 복직시켰다 하는 걸 보면서 새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가 무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믿고 우리가 그동안에 만든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믿고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왜 믿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가 황당하다는 게 어제 밝혀진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견제장치가 있는데 왜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계엄령을 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윤석열 측에서는 역시 우리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식으로 또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 모순 아닙니까? 새삼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민주주의는 더디지만 종국에 가면은 선이 악을 이기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한국전 일어난 이후에 그때 군대가 언론 검열하는 것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공산군과 싸우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자유 중에서 제일 소중한 자유가 언론의 자유인데 공산당에 이기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면 이건 모순이다. 그래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가지고 즉각 언론 검열을 폐지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전쟁 중에도 언론 검열을 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1952년 대한민국 건국 4년째 되는 해에는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면장선거까지 했습니다. 약 17,000명을 뽑았어요. 또 대통령 선거도 또 따로 했습니다. 전쟁 중에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참으면서 이렇게 밀어 올린 우리의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참을성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뜨리려고 했다가 그나마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우리가 만든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죠.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의 결정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